안녕하세요. 블로그 강의자 소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짧게 띄워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블로그 주제는 한 가지가 좋을까? 다양한 게 좋을까? 두 번째로는 블로그의 정체성과 이런 컨셉에 대해서, 주제를 잡는 거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전문성과 다양성의 조화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 미션에 대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선생님, 블로그 주제는 한 가지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먼저 해주시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다양한 글을 써보자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블리니 여러분들, 초보 블로거 분들이 대상이시고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블로그가 금방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다양성 위주로 같이 포괄적으로 조화해서 가는 방식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글을 올리고 피드를 꾸미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팔로워 수가 늘게 됩니다. 블로그의 경우에는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률을 다양하게 안고 가야 하는 채널이 네이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지만이 내 블로그로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제 소위 블로그를 치고 들어오신 분이 여기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지 블로그의 유입률을 늘릴 수 있다. 네이버에는 32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이전 강의도 한번 띄워드린 게 있는데 여기도 한번 다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중에 나는 맛집 블로거가 될 거야 하고 나의 카테고리를, 나의 주제를 맛집으로만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매일매일 외식을 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카페를 가고 맛있는 집을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글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 주제로만 설정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글감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나는 맛집 블로거인데 또 맛집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조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굉장히 갈 수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한 주제로 맛집 블로거라고 하면은 여기 우송대가 근처에 있는데 이거를 하루 안에 이렇게 딱 돌고 주제를 나눠가지고 포스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죠? 네, 우성대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키워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에도 결국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한 번쯤 두려워하는 저품질 현상이 오기도 하니 최대한 키워드의 중복을 피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블로그의 정체성과 주력 카테고리 설정. 이렇게 이제 주제만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블로그를 통해서 정할지, 그리고 주력 카테고리는 어떻게 정해보면 좋을지 쉽게 풀면은 그러한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블로그 정체성은 꼭 필요한 걸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필요합니다. 네, 컨셉이 확실해야 수익성이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홍보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활동 방향이 정해지면은 협찬에 대한 주 목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주력으로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 블로그 정체성과 주제 설정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정체성을 정하는지 분류를 간단하게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일정 분야의 한 가지 주제로 꾸준하게 글을 발행하고 그 글에 대해서 전문성이 돋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를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꿈꾸시는 분들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야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는데 레드오션 같은 경우는 맛집, 요리, 패션, 여행 이런 사람들이 자주 찾아보는 것들, 의식주가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런 주제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모으는 데는 그만큼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오션 같은 경우 도서, 네일, 공예 이런 파트들이 블루오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을 뿐더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플루언서 지원하기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일상을 전하며 수익을 함께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는 경우 다양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는 맛집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여행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하나씩의 전문성을 가지고 블로거를 시작은 하겠지만 대다수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셉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걱정이 되실 건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2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글들을 쓰다 보면은 내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그러면 그때 이제 특정 주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문성과 다양성의 조화. 부제로는 주력 주제와 서브 주제를 함께 쓰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갈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문적인 글만 주구장창 쓸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포스팅의 양 조절을 위하여서 다양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흥미, 재미, 유입량까지 두 가지를 챙기기 위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 블로그 초기 단계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카테고리 설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떠오른다면 그 주제로 세분화시키면 그게 주력 카테고리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여행 블로거가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대전, 그리고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여행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 여행, 단기 여행, 비행기 여행, 해외 여행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먹는 자취 음식, 그리고 홈파티 음식, 그리고 디저트, 그리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요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먹는 자취 음식, 그리고 홈파티 음식, 그리고 디저트,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 찌개, 종류,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런 것들로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찬, 찌개, 종류,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런 것들로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나의 주력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거, 다양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일상에서 겪는 것들, 일상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력은 맛집이라고 하면 일상에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시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일상 카테고리의 경우는 조금 추상적으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미라클 모닝, 운동, 기타 등등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주력 카테고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전문적으로 공들여질 수 있는 포스팅이 나의 주력 카테고리가 되어서 홍보성을 높일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 카테고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글로만 내내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글로만 한 가지를 발행하더라도 사람들의 유입이 적기 때문에 일상 카테고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작성하면서 블로그 지수를 조절할 수 있는 포스팅이 일상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로그를 통하여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블로그 컨셉을 정하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력 카테고리 설정하기입니다. 장기적인 이미지 메이킹과 더불어서 나의 일상 카테고리 글로 블로그 지수를 조절하는 블로그 포스팅의 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효과는 사실 나의 자기치유적인 거,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 때 나만을 위한 글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좀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성장시킬 뿐더러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성장시킬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가지 주제로만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글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초보 블로거 분들은 다양하게 글을 작성을 먼저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글이 인기가 많은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흥미있게 재미있게 쓰는 글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셔서 주력 카테고리를 차차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실전 미션인데요. 블로그를 지난번 강의 때 개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설정해 봅시다. 미션으로는 나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를 캡처해서 남겨주세요. 그래서 조금 블로그가 성장이 되어 계신 분들은 나는 주력 카테고리를 한번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하는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